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신통상적 흐름 속에서 저희는 다음 세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보장해야 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공공정보, 개인정보, 그리고 안보를 비롯한 중요 정보로 구분하며 WTO 협정에 편입시킴으로써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 이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으로서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됩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국가 간 상품 교역과 서비스 교역을 증진시키며 디지털 상거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데이터 활용의 시너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교역 비용을 높여 데이터 활용성을 위축시킵니다. 둘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는 전 세계의 평등한 디지털 환경 적응을 돕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두되는 기초 자원으로서의 데이터는 기존의 물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 간 경쟁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입니다. 이에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자유화하여 기술 도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디지털 통상적 소통을 촉진하며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의 악용 가능성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협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서 자유를 제한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요. 예컨대 USMCA, 미일무역협정 등 협정에서는 모두 소스코드 보호 기술 보안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자유의 증진과 함께 정보 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활용의 위험성은 자유의 가치를 제한할 정당성을 갖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 제도의 도입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기술 역시 급속도로 성장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효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작용들도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이동과 활용의 이익은 일부 국가와 기업에게만 편중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개인의 권리는 도외시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이동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한 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유의 적절한 제한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윤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공동의 번영을 설계하는 것은 국가와 제도의 영역이어야만 합니다. 저희 반대측은 디지털 시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보장에 반대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시대 그리고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상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이동의 무제한적 보장은 데이터 쏠림과 같은 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둘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자유롭게 보장된다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국의 자율적 정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규범의 존재 목적은 시대를 막론하고 시민의 권리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규범이 효과적으로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제한적 자유가 아닌 변화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규범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보장을 반대하며 이상 반대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데이터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왜 데이터 이전의 규제가 필요한지 첫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둘째는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측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경제적 시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께서 간과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통상 질서 내에 방임적인 데이터 이동은 일부 기업과 국가들에게만 이익이 쏠리도록 합니다. 데이터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며 어떤 데이터와 관계성을 갖고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의미와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개별 데이터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을 독점한 거대 IT 기업의 압도적 우위에 의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과 같은 미국이 보유한 가파의 독점 플랫폼의 소비자들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싫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들에게만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기제를 제공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한 기업들은 데이터를 얻을 기회도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 반대 측은 찬성 측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드립니다. 첫 번째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원칙과 사례를 들어 우선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는 어느 정도 대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공공, 개인, 안보, 중요정보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혹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반대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께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데이터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 차원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권리나 또는 국가의 주권에 대한 얘기겠죠. 여기서 먼저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물론 중요하다는 것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다만 반대측께서는 데이터 이동의 자유 보장과 어떤 개인정보 보호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서 있는 세 번째 논거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충분히 협정 등의 다른 방안을 통해 수호될 수 있는 가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그러나 각국의 주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통상의 관점에서 각국의 주권을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다면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경제적 이익에 집중해야 됩니다. 찬성 측의 반대 측의 전제인 특정 국가에게, 특정 기업에게만 이득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 측은 논의를 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첨언드리겠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자통상규범 WTO 협정에 데이터를 편입시켜 WTO의 기본 원칙 중 무차별 원칙과 불필요한 무역 포격 방지 등의 원칙을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데이터가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재화가 된 현재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 중 중요 정보와 내밀한 개인정보의 경우 유보 조치를 통해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일부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반대측의 논리 또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반대측께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자유화하지 않았을 때 각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자유화를 이루었을 때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선에서 현재 모든 산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데이터의 활용폭을 좁히는 반대측에서 주장하시는 치명적인 조치가 어떻게 해서 각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경제적인 자료의 제시의 수준을 넘어서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찬성 측께서는 그 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데이터는 오늘날의 국가적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와 같은 자원을 타국이 무단으로 채취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없음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최근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데이터는 자원으로서의 막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자원의 제약 없는 이동은 여러 문제를 초래하기에 일부 제한을 가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데이터, 특히 개인의 데이터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은 국가 데이터 주권을 위협합니다. 데이터 용량에 따른 국가별 데이터 쏠림 현상 때문이죠. 둘째로 수집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데이터 수집국과의 승인 절차 그리고 보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문제 상황인데요.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원데이터가 가지는 이러한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한 경제적 자유화를 통해서 경제적 효용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이 일부 국가와 일부 기업의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장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자국 내 기업, 빅테크 기업, 즉 가파를 위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미국이 보이는 행보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가파 겨냥 반독점 법안 패키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시 및 데이터 축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오는 개인정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바 있으나 국제 무대에서는 디지털이 가지는 힘, 곧
전 세계적 패권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게 유리한 바로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선 발언을 통해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저희가 세 번째 논거로 제시드렸던 협정 등의 방안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개별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찬성 측과 반대 측, 저희 양측 모두 개별 국가에게 이것이 어떻게 이득이 돌아가고 어떻게 손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통상정책은 특정 국가의 시각으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개도국, 선진국을 모두 아우르는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에 따라서 먼저 데이터 이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얻을 수 있는 IT 후진국과 중소기업의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의 입장은 데이터 이동에 대한 자유를 바탕으로 성장한 IT 선진국과 거대 기업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이동의 자유는 과거의 전통적인 무역 방식과 달리 무역 거래 비용 혹은 지리적 거리, 국경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꼈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무역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약 97%가 수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페이스북, 알라딘, 아마존, 이른바 가파로 대표되는 유수의 기업도 이런 이점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곧 성장에 대한 기회를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데이터 현지화나 고율의 관세 등 자유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더 높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국립외교원은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대 측께서는 IT 후진국과 중소기업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반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입론의 첫 번째 근거로서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그 점을 기반으로 논의를 하자면 저희는 앞선 과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시점에서 데이터가 중요 자원으로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드렸고요. 또 그러한 자원이 자유롭게 공유되었을 때 기술 도약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문제점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주시고 계신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96년도부터 WTO에서 계속해서 전자상거래 관련 협약의 내용이 나왔지만 각국이 디지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세계에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이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MCA라든지 CPTPP라든지 지금은 빠지긴 했지만요. 그런 각종 각 몇몇 개 나라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음으로써 데이터 자유화를 의무 조항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국제적 흐름이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으로 구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통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찬성 측께서도 새로운 무역 디지털 규범이 등장하고 이에 따른 변화가 반영돼야 된다는 점을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데이터 이동이 확산되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통상 질서 규범 내에서 더욱 중요한 권리이자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독점 플랫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개인 정보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이 단순히 협약 등의 방안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영국의 입상드레드 몽조이 교수 논문에 따르면 미국 공개 데이터의 15개 인구 통계적 속성만 조합하면 비식별화된 데이터라도 개인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비식별화 기술을 국가들 간의 데이터를 거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개인정보를 가명 데이터화하고 비식별화해서 거래한다고 해도 이를 개인을 익명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자율적 규제가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규제, GDPR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 반박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 발언 잘 들었습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자유화가 정말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자유화를 제한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IT 개발 선진국과 후발국을 막론하고 이런 제한 제도는 모든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증명드리고자 합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논문에서는 국경 간 운동 제한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EU GDPR의 경우 국경 간 교육 비용을 높여서 경제적 무역 사슬로 얽혀 있는 모든 국가들의 실질 소비와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를 비롯한 모든 후진국까지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산업의 근본인 데이터의 흐름 전체를 막아서 경제적인 침체를 일으키는 제도를 현재 반대측에서는 제시하고 계심을 우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저희 측은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앞선 질문에서 특정국의 이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해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논의를 좀 더 나아가서 통상적인 입장에서 반대 측의 주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데이터 자유화를 막는 규제 조치들은 국경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조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지니죠. 국경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경쟁 조건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가트 통상규범에서 규정하는 비차별 대우의 원칙과의 합치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측이 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목적이 역의 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정당화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저희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자원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당한 보상도 승인도 받지 않았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후생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만은 데이터 이동 일부 제한에 따른 비용 발생이 소비자 후생을 무조건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역 비용 없애면 무조건 이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물 부문만을 고려한 CGE 모형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환율 변화 등 금융 부문까지도 고려한 FCGE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는 무역 자유화가 사회 후생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무역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합당한 목적과 가치를 지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무역 비용의 부과라면 충분히 용인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네, 지금 지속적으로 권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듣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저희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경제적 효용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개인의 권리의 문제도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국내 규정의 지향점은 GDPR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U에서 제정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죠. 이는 국내법이기는 하지만 역의 적용을 통해서 국외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솔루션을 끌어내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GDPR을 시행함으로써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정보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했고 페이스북은 10대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을 마련했으며 얼굴 인식 기술 허용 여부에 대해서 개인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자기 정보를 열람, 수정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마련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질문을 드렸죠. 미국 등의 선진국 등에 대해만 이득이 된다라는 반대 측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후진국과 개동국의 입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 자유화가 이득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여전히 듣지 못해서 다음 답변에는 꼭 해주시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저희는 이 디지털 무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통규범이 없었을 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입론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서 기술 보완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무역협회 통상 리포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유화를 주도하는 미국의 디지털 전략에서 강력한 암호화 기술과 이를 확산하기 위한 표준 또는 모범의 관행도 이에 중점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즉 국내와 국외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 통상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속에서 개인정보도 보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통상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대안에 비해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개인정보 문제의 가능성은 앞서 저희가 충분히 입증드린 데이터 자유화의 무역적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반대 측에서 이러한 데이터의 이동을 제한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첨언 더 드리겠습니다. 통상 규범과의 합리성 측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GATT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 대우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조치 중 하나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외 기업, 국내 기업 간 긴밀한 경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국적이라는 이유로 국경 간 공급에 의하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경쟁 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결과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추가적인 설명 요청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통 규범을 통해서 그 개인정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상당히 이상적인 주장이라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WTO에서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공통된 규범을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공통된 규범이 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구체적인 그 데이터 이동의 제한 방법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에 대해서 앞서 GDPR이 국내 규정의 지향점이었다면 국제무역체제의 지향점은 EU의 수평적 조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U의 수평적 조항은 무역 및 투자협정에 있어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수평적 조항을 일컫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협약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 규정이 협약보다 우선시된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 국내법 체계 수립에 있어서 각 당사국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무역의 가치가 무역적 가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창출이 개인정보 보호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는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서 가지는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의 인권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돌아가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개인정보와 결부시키고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부분의 가파 기업이나 어떤 플랫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소비자들 역시도 개인정보를 그런 대기업들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개발도상국들은 데이터 주권에 있어서 약한 입지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소비자들 역시 자신들이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받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이 새로운 통상 질서에 부합하는 가치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에게는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이 약한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자원조차 공유되는 자유로운 규범의 상황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약한 입지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제안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지점이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예외는 자의적인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국제적인 통상 규범을 만들어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WTO에 편입을 시켜서 국제통상적인 규범 하에서 통제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자의적인 기준으로서 국내의 인권이 해쳐지지 않도록 정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잘 토론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초반부에서는 어떤 특정 국가나 기업에게만 이득이 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을 저희 측은 개도국가, IT 후진국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 점에서 저희가 우위를 가져간 것 같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저희는 분명 앞선 입론과 잘 토론 초반부에서도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될 가치이다. 그러나 그것이 양립 불가능한 가치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은 저희가 마치 개인정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전제하고 토론이 나간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EU 수평적 조항이나 GDPR이라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 의문을 드리고 싶고요. 법적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나아가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CPTPP보다 정보 보호 수준이 훨씬 높다라고 집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국가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반대 측에서는 충분한 실효적인 반박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이상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짧은 반박 후 오늘 토론의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WTO 국제협약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국제협약의 내용이 개별 국가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총 3가지 쟁점에서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대다수의 데이터 제공자가 아니라 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일부 가파와 같은 기업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불합리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이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으셨고, 그렇다면 이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인가였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데이터가 국가적 자원임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주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쟁점에서 저희는 국제사회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찬성 측은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반대 측은 경제적 이익과 권력 다툼에만 매몰되어 개인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 권리 보호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는 못해 아쉽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분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데이터는 그동안의 상품과 서비스와는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오히려 더욱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일부 국가, 일부 기업 배불리기에 불과한 방임적인 데이터 이동은 시대 변화에 오히려 맞지 않는 기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시대이기에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제는 더욱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며 토론의 시작으로 되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의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모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의 토론은 총 2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어떠한 체제 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자유화된 체제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어떻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 저희 찬성 측은 자세하고 명확한 답 입증을 해드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반대 측의 주장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우선 반대 측께서 제시해주신 대안은 수평적 이유체제라는 대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반대 측께서 취하신 대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나아가 EU GDPR이라는 대안과 대이터의 이동 전체를 국제적인 통상규범 내에서 자유화하겠다는 저희 찬성 측의 대안을 비교해 보았을 때, 반대 측의 대안은 결국 국가 혹은 지역별로 자의적인 기준을 세워서 주권이라는 이름하에 자의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더욱 나아가서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에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통상 규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개발도상국과 관련하여서 저희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닌가, 계속해서 반대 측에서 근거를 들고 계신 가파의 성장이 결국에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 데이터의 이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모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활류와 같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이동성 제한으로 자유무역 왜곡이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매 순간 지불하도록 하는 반대 측의 주장은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 간 데이터의 이동의 자유화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결론 마치겠습니다.